벙커원 라디오 2016년 8월부터 지금까지 60주 동안 쉴 틈 없이 동서양 철학의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철학박사 강신주의 마지막 철학 강의 더 필로소피가 드디어 그 마지막 12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자라온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철학은 어떻게 태어나 자라왔는지 더 필로소피 챕터 6 동양철학 파트 3에서 따라가 보시죠. 2017년 11월 16일 개강. 자세한 내용은 벙커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철학박사 강신주의 더 필로소피 세계는 무엇이 지배하는가 2부 2017년 10월 19일 강연. 뭐 이렇게 장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근본적인 것들 이해되시죠?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역사가 제자백가가 있고 당나라 시절에 찬란했던 불교의 시절이 있고, 그러니까 제자백가에서 이쪽에서의 주류는 사실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잖아. 유학은 아니에요. 법가, 묵가, 양주. 요게. 양주라는 저 사람은 그 당시에는 파괴력이 있었는데, 그 법가나 맹자가 항상 비판했던 게 묵가랑 양주인데, 양주는 누구라고 보냐면 양주의 철학적 계승자가 장자예요. 거의 아나키스트에 가까운 게 양주. 묵가라는 거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차별 없이 사랑하자. 그래서 공자의 인이라는 사랑이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게 바로 나오지. 왜냐하면 공자를 비판하고 묵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해 들어봤죠. 겸해. 아울러 다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미 공자의 사랑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왜냐하면 묵가는 대개가 소인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뭐 너무나 그러니까 막 대다수 중국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지. 저게 주류였고, 제자백가가 끝나고 나서 진시황은 아시다시피 법가로 정치를 하고, 한나라 때서부터 유학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불교로 왔다가 이제 지도했다가, 실질적으로는 요 사이에 보면 이제 한나라가 한 제국이 있는데, 한 제국이 이때 유학을 받아들여요. 이데올로기로. 이유는 하나, 별것도 아니에요. 가오잡기 좋다고. 사기에 나온다고. 한고조 유방 있죠. 유방은 이제 뭐냐면 그 지방 방범대장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쩌리 계급이에요. 유방과 싸웠던 게 누구지? 항우는 초나라의 재상지방 출신이야. 완전히 그 급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낮은 곳에 임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귀족 정치에서 항고조 유방한테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어. 걔 옆에 있었던 애들 중에 보면 계백 정도 많아. 그런 애들이 이제 항고조 유방 밑에 있었는데 신분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가오를 못 잡아요. 그런데 유학자들이 항고조 유방한테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혁명을 했으니까 같이 막 이렇게 그거 했었잖아. 황제의 위를 딱 오르면서 옛날 경전에 남아 있었던 거 우리 아시죠? 황제만 3년상 지내고 제후는 몇 년상 계속 내려오는 거 아시죠? 그게 법칙이 있거든. 제후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조 시대 때도 문제가 많이 되잖아. 정실 오리지널한 부인 왕비 출신이면은 3년상을 지내도 되는데, 후궁 출신일 때 또 어떻게 되느냐? 후궁 출신에 또 아이가 또 재수없게 왕이 된 거야. 이럴 때 골치 아파. 그러니까 쩌리잖아요, 쩌리. 그러니까 새끼를 많이 쳐도 돼요, 왕실은. 왜냐하면 지피니까 쪽수가 많아지면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장원이도 태어난 거라고. 그렇게 해서 막 넣는 거야, 그냥 막. 그래서 후궁이 나면 군이잖아. 얘도 어쨌든 반역은 안 하죠. 자기 집안이니까. 근데 대군을 낳은 어미 있잖아. 중전이 아니고 후궁이면 후궁 자식이 왕이 되면 안 돼. 근데 후궁 자식이 왕이 되는 순간 얘 입장은 확 올라오잖아, 그냥. 그럴 때 얘를 몇 년상을 지내야 될까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게 이제 조선조 시대 때 예속 논쟁이라고 그래서 막 생각이 많다고 막. 그러니까 절차가 많거든. 항고조 유방은 그냥 무식한 집안 출신이라고, 시골 촌놈에다가 방범대장 출신인데 뭐 그랬던 애란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장수들이나 뭐 한신만 하더라도 저작거리에서 그냥 칼이나 휘두르던 아이였단 말이야. 귀족 출신이 없어요. 그 한나라 출신이.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울 때
항우와 유방이 싸울 때 항우 주변엔 완전히 클래식한 사람들이야. 너무나 좋은 사람. 근데 끝내는 어떻게 돼요? 끝내는 야비한 항고조 유방이 이겨. 그거 기억 안 나요? 항우가 마지막 죽었을 때?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다. 혼자서 단기 필마로 마지막까지 싸워. 싸우는데 한 놈이 딱 오는데 항고조 유방한테 투항한 자기 부하야. 그걸 딱 보도 이런 거야. 내가 네 주군으로서 너한테 너무 못한 게 많구나. 네가 나를 떠나다니. 그래서 자기 목을 그 애한테 줘요. 이걸로 벼슬로 올라가라고. 이게 항우야. 이게 귀족의 가오라는 거야. 근데 항고조 유방은 그런 게 없어요. 가늘고 길게. 이게 성공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스토리 라인으로 짜면은 항우가 훨씬 더 캐릭터가 드라마가 나오지. 그러니까 드라마가 나와. 태양별이 드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학자가 붙어서 황제 즉위식서부터 옛날 춘추나 이런 거랑 것처럼 딱 해주는 거야. 그때 사마천 사기의 이 구절이 나와요. 멘트가 항고조 유방의 멘트가. 황제가 이렇게 위험이 있다라는 걸 내가 처음에 알았다. 절차를 다 밟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인사하고 이 절차로 만들어지거든. 사단장이 왔었을 때 장원이가 사병으로 있었을 때 에이 아저씨 밥 먹었어? 이거랑 무슨 말인지 알죠? 절차를 딱 만든 거야. 그래서 한제국의 유학이 싹 들어온 거죠. 이 유학이 들어온 메커니즘은 이성계를 선택했던 고려 유학자들과 똑같아. 정도전과. 이거 여진족 피인지 뭔지도 모른다고요. 얘네 집안 피가. 전주 이씨라는 쪽이 머리에 든 건 없어. 무력만 있어. 그럼 내가 머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성계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도전이. 그런데 집안 자체가 생각보다 와일드해버렸지. 이방원서부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정도전 먼저 죽잖아. 사화의 처음은 정도전부터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4대4를 거치잖아요. 그거 거쳐야 조선조 국왕이 그나마 좀 괜찮아진 거야. 사실은. 유학자들 입장에서. 누굴 선택하냐 하면 똑똑한 왕을 선택하면 안 돼요. 똑똑하면 나를 가지고 놀아. 여러분 누구 선택해야 돼?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 말을 잘 듣는 CEO 옆에 있는 게 100배 편하지. CEO가 너무 똑똑해. 이거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을 한 거야. 채용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채용은 똑똑하거든? 예? 여진족 품에 살아서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서 유명했던 사람 아니야? 이제 그렇게 자라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집안이 그러니까 용벼천가도 쓰는 거야. 해동 육룡이 나르샤. 뭘 육룡이 날라. 의미 없죠. 어쨌든 신하가 붙여지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내력이 없으니까 육룡도 나르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장원아 그래도 너는 왕족이잖니. 우리 강 씨는 해먹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도 농민 반란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 유학은 이렇게 절차와 격식과 패턴들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도 했죠. 지방에 가면 아직도 있다고. 상견례 알아요? 상견례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상견례라는 건 며느라가 될 사람을 보는 걸 상견례가 아니야. 상견례는 이름에다가 이제 이름이 보면 돌림자가 있잖아. 강자면 강자. 그 다음에 제 돌림자는 신자야, 신자. 그리고 제 밑에 아이뻘이 석자 써. 석자. 석자는 제 아들뻘이야. 우리 윗대가 희자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에다가 뭐를 했냐면 족보를 만든 거야. 그러면 얘를 딱 만났는데 강씨야. 강씨잖아. 그러면 왜 저게 나한테 삼촌뻘인지 누구 뻘인지 모르잖아. 그럼 무릎을 꿇고 몰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무릎을 꿇고 읊기 시작하게 족보를. 우리 고모는 우리 숙부는 해서 계속 올라가면은 계보가 따닥 맞춰지거든. 맞춰지면은 얘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는데 할아버지 뻘이잖아. 그러면 나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고 장원이는 바로 양반 자세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상견례인데 대충 약 40여 분 걸려. 1시간에서. 상견례 무서워요. 안 봤으면 좋겠어 서로. 상견례 서로 본다. 서로 보는 예절이야. 이해되죠? 족보 찾아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는 왕조 입장이나 무슨 입장이나 유학은 너무 좋은 거야. 삼강 오륜 같은 거 너무 좋잖아. 에? 그쵸. 논어에서 했던 유명한 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여기에서도 팁. 여자는 없어. 응? 여자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남자가 솔선수범의 대상이고 여자는 피지배자야. 그래서 여자가 바가지를 긁으면 남자가 못한 거예요. 여자가 난동을 부리면 남자가 못한 거야.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다 남자야. 그래도 유학을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온몸에 유학적인 걸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해되시죠?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지 않아요? 반면 불교 보자. 해원이 썼었던 유명한 글. 제가 누누이 강좌다. 사문불경 왕자론. 사문 중이거든. 불경스럽다와 똑같아. 공경하지 않는다야. 왕자. 왕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다. 왜? 너도 주인이니 나도 부처가 되는 주인이다. 사문은 왕한테 공경을 바치지 않는다. 해원이 쓴 글이야. 아래 위가 없는 거지. 이 새끼가 중돼가지고. 이 전통은 신라 때도 있었다. 육두품이 원효가 왜 중이 됐을 수밖에 없을까? 중되면 진골성골 필요 없어요. 리셋. 간직에 오르면 안 돼. 간직에 오르면 육두품이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있어. 이해되죠? 진골이 갈 수 있는 최대치, 그 밑에 또 등급들도 최대치가 있어. 뼈대 있는 동네거든. 신분사회잖아. 뼈에 다 그게 있다고. 진짜 뼈다귀, 성스러운 뼈다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뭐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을 하면 6 이렇게 써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걸 만든 거라니까. 그런데 그 신분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중되는 거야. 중되면 세속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사실 신분사회나 이게 강화했을 때, 당나라 때나 이랬을 때 왜 중이 많이 됐을까? 난 미루어 짐작이 돼요.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백정 출신이지만 내가 먼저 중되면 내가 사형인 거야. 재상의 아이면 뭐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셋인데. 다시 완전히 리셋이야. 법명받는 게 뭔데? 아버지가 준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계를 받고 계를 받은 다음에 이름을 법명을 받잖아. 너는 뭐 해능이다. 너는 임재다라고 딱 받으면 딱 그게 내 이름이야. 스님들의 나이는 법납으로 따진다 그래서 법납 1년. 자기 법명을 받은 거지. 납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법납 1년, 2년, 3년, 4년 이 짬밥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군대도 어쩌면은 사찰적인 데가 좀 있어. 서울대 나와도 쫄병이면 쫄병이잖아. 리셋. 거기는 등급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냥 짬밥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수행해서 올라가는 거야. 신분사회니까 불교가 파괴력이 있었고 스님이 많이 되려고 그랬다고 미로 짐작이 된다. 그래서 당나라 때 회창범란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의 남자 새끼들이 군대 갈 새끼들이 없어. 다 중이야. 그래서 황제가 강제로 사찰을 없애고 환속을 시켜버렸다고.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저쪽에 티벳 지역, 티벳 지역 있죠. 토번이 막 그 서장 지역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당나라엔 군인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딜레마가 그거야. 제국의 이념은 불교인데 불교가 승상하니까 중들이 없어. 그래서 사찰을 없애서 중을 다시 군인으로 만들었다가 또 불교 승상하면 또 젊은 애들이 중으로 또 들어가. 일반 남자들은 없고. 이해되시죠?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호국불교. 불교도 아닌 불교 있잖아. 호국불교. 박정희가 다 부각시켜 놓은 거. 왜 중들이 왜 몽둥이 들고 다녀? 외놈이랑 무슨 상관 있어요? 중들이. 다 중생들이 불쌍한데. 티벳에서 참선하는 방법에서 체드라는 게 있어. 체드라는 게 뭐냐면 명상을 하는데 내 몸을 토막을 내서 악마한테 주는 거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거 명상하는 거예요? 단절, 잘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늪에 빠졌는데 악어가 달려들어서 나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악어한테 자르려서 주는 거야. 근데 가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저 명상을 해서 불쾌감이 안 느껴지는 참선 방법이야. 티벳의 저전통 때문에 부모들 죽으면은 저 풍장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아마 생겼을 거라고. 절단. 이게 절단의 수행법이라고. 티벳은 이러고 있었거든? 이러니까 티벳이 문화혁명 때 이렇게 중국한테 아작이 나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들이 이렇게 정치 사회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외적이 침범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그걸 구별을 해? 중생이 불쌍한데, 업본데 저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한 거죠. 외병이 왔다 그래서 산에서 갑자기 쇠파이프 들고 중들이 10만 명이 나온다.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박정희 정권이 어쨌든 무기만 들면 국사교과서에서 부각시켰다고. 무신정권서부터 호국불교. 호국불교는 100%예요. 100%. 호국불교는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막 동국대는 막 자랑을 한다고. 우리는 웬만하면 총 든다. 이게 뭔 자랑이야. 이게 무슨 불교야. 불교가 자비인데 무자비를 어떻게 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저항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더 힘들고 나를 잔인하게 죽일 테니 내 스스로 살을 잘라서 던져주는 쪽을 선택하는, 체드도 선택하는데. 조선조는 그렇게 되죠, 뭐. 하긴 뭐 이순신 동상을 만든 게 박정희니까. 얼마나 좋아. 이순신 딱 만들고. 이순신 저 동상도 허물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유신정권 72년도인가 3년도에 박정희가 딱 이순신 올리고 뿌듯하게 우리 사회는 군발이 사회다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고. 불교로 이랬어. 불교라는 게 사실 불교로 계속 가면 전쟁 없어진다. 공격하는 팀도 불교고 우리도 불교다. 불교의 파괴력은 거기에 있어요. 불교의 평화라는 거 있어. 요번에 그 아웅산 수지가 문제잖아. 수지, 그치? 그거 소수민족. 그게 불교도거든? 그러니까 많은 불교도들이 황당한 거죠. 저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 달라이라마는 그거에 비판했잖아. 그러니까 불교도 입장에서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요새 글 쓰느라고 연락이 안 오는데 문자 같은 걸로 많이 와. 아웅산 수지가 이랬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 뭐야 그랬더니 뭐 이렇게 했다고. 노벨 평화상 반납시켜야 된다. 반납시킬 건이에요, 사실. 그 소수민족 그렇게 학살하고 있다, 불교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됐다가 전반적으로 제국의 질서, 군군신신, 부부자자의 질서, 입신양명의 질서, 과거의 질서, 기득권을 자식한테 주는 질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유학의 질서거든. 유학은 연속성의 질서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유학을 저는 이렇게도 멋있게 붙여. 멋있게 붙여봤자지 뭐. 피해 형이상학. 요거 기억해야 돼요. 이 기본 정서를 기억해야 돼. 지금이랑 달라. 피해 형이상학, 피해 형이상학. 이걸로 얘기를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 대에 피가 끊어지면 안 돼. 요거는 굉장히 보험의 논리예요. 보험금은 회수를 해야 되잖아. 보험 주고 받고 이래야 되잖아. 5년 뒤에 보험을 줄지 안 줄지 모른다 그러면 들겠어 안 들겠어? 안 들지. 이걸 보장하는 게 피해 형이상학이거든. 나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뭐냐 하면 피의 흐름의 현재에서 있는 그 지점이야. 거대한 강인 거야, 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입신양명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 그 부모들 위패 모실 때 학생 부군신이 놓잖아. 벼슬을 안 살아서. 학생 부군이 학생 그냥 배웠단 말이야. 그냥 주구장창 배웠다라는 거야. 그냥 간직은 없고. 만약에 뭐 한성판윤, 서울시장이라도 됐으면은 거기에 위패에는 한성판윤이 들어가. 여러분들도 보면은 시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기가 되지. 분기가 되면 벼슬 이름으로 부르지. 무슨 공. 기억나요? 추증을 하거나 왕이 줬었던 이름이 있어. 그걸로 받는 거야. 입신양명이 뭐냐면, 강신주가 잘 되잖아요. 잘 돼가지고 국무총리 되잖아. 우리는 나서부터 사실 파가 만들어져. 국무총리파. 입신양명은 뭐냐면, 내가 딱 등장하면 내 피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가문을 더럽히면 안 되지. 이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게 김삿갓이라고. 안동 김씨인데 이놈이 시 잘 쓰거든? 근데 할아버지인가 조부 욕을 하잖아. 시를 쓰면서. 자기한테 내려오는 피를 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부끄럽다고 삿갓 쓰고 다녔잖아. 삿갓 쓰고 다닌 게 미친놈이에요, 사실. 아버지가 친일파면 친일파라고 그래야지. 근데 친일파라고 그랬던 게 부끄럽대. 왜냐하면 피가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 유학의 전통을 이해를 하려면 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동그라미가 동사예요. 집안이 변해서 국가가 된다. 이씨조선. 피는요. 피를 끝나면 안 돼. 피는 유지돼야 돼. 그래서 벌도 삼족을 멸한다. 충성보다 100배나 더 중요한 건 효예요. 무슨 말, 왜 삼족을 멸하는지 아시겠죠? 김삿갓 같거든. 자기가 공적으로 못했다 그래도 무조건 그 피의 흐름에 복종하는 거야. 화가 위국. 가문은 이어야 돼. 우리 가문이 잘 돼야 국가가 되는 거야. 화가 위국이에요. 이게 양반집의 모토야. 이씨조선이야. 이씨의 조선이야. 이씨라는 가문이 잘 돼서 국가 왕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씨 조선에서도 어떻게 돼? 국왕 입장에서. 저기 있는 안동김 씨라든가 풍양조 씨라든가 다 왕이 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모반을 하면 피를 끊어버려야 된다고. 우린 제후국이라서 3조굴멸해. 대략 약 200명이 죽어요. 중국은 9조굴멸해. 대략 1000명 죽어. 그냥 밥 깔고 있다 그냥 죽는다고 보면 돼. 죽으면서 알아. 내가 그 사람이랑 연결되는구나. 이해돼요? 우린 그나마 다행이야. 3족이라서. 그리고 그 본갓집을 허물고 연못을 파. 못 모여들게. 그래서 저기 북촌마을에 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대나무 있고 조그만 연못 같은 데 있지. 그거 옛날에 그 저기 삼족을 멸한 거야. 삼족을 멸하면은 죽어있는 아버지도 다 꺼내. 부관 참시한다고. 간짝 꺼내서 간짝채로 잘라버려 다. 그리고 시체가 남아있으면 걔도 목 잘라서 효수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삼족을 멸한다? 성산문도 그랬잖아. 성산문도 삼족을 멸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잘 봐. 이게 딜레마지? 세조 입장에서 성산문은 배신자고 얘네들을 처벌을 하게 되잖아? 성산문에 대한 효 때문에 자식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성산문 아이를 못 죽여요. 청지기가 자기 아이랑 바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예종 때 등장해. 예종 때. 그때 등장하면 괜찮지. 예종 입장에서 봐봐. 단종한테 충성을 다 바쳤던 사람을 극찬해야 되지.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간직이 올라가는데 나머지 집안들 그 사육신 집안은 아작났다고. 다. 왜 삼족을 멸하는지 알죠? 국가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야.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표현 들어봤지? 불구가 뭐냐면 안일불자, 구가 함께 구자. 대자가 이다. 머리에 이다. 대자. 천. 함께 하늘을 일 수 없는 원수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쓰러져야 돼. 그러니까 하늘 쓰러져야 돼. 이렇게 같이 서 있은 게 하늘을 잇는 거잖아. 불구대천의 원수는 가문의 원수인 거예요. 요 전통은 여기만 있었나? 로미오와 줄리엣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기득권을 보험적으로 연결을 한단 말이야. 내가 자식한테 잘 키우는 거는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계속 연속이 되는 거야. 피해 형이사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대를 끊치면 위험하다. 여러분까지 여러분 아버지의 피가 이렇게 흘러온 거야.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야. 요새는 그 트렌드가 좀 다르잖아. 내 대에서 대를 끊자. 새끼 나서 뭐해? 뭐 이러잖아. 그래서 피해 형해성 때문에 주역에 나오는 말 생생지휘역이라고 그러죠. 역이라는 말 있죠. 역. 주역은 변화이기도 하고 주역책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생생이라는 말을 많이 써. 낳고 낳는다. 더블 동사야. 낳고 낳는 것이 역. 이게 주역이다. 이게 이 지휘라는 글자는요. is cold야. 번역을 하면. is cold. 영어로 is cold야.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지휘역. 피해 형이상학이다.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주역은 중요한 경전이죠. 피해 형이상학이야. 이해되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제가 아까 언뜻 그랬잖아. 이 가치로 따지면 가문이 끊어지게 만드는 이놈의 자본주의 정권은 반유학적 정권이에요. 이거는 아마 법가 시절에 법가는 뭐냐면 능력을 인정받으면 개개인들이 경쟁하던 사이였거든. 그래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거든요. 진나라의 특징은 귀족이라서 장수가 되지 않아. 장수는 병졸에서 나와야 돼. 이해돼요? 최고급 재상은 동사무소에서부터 나와야 돼.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요? 중간에 그런데 저기 저 초나라만 해도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잖아. 아버지가 재상이어서 재상. 아버지가 장수라서 장수. 구런은 있죠. 구런. 이소 썼었던 초나라의 구런 같은 경우만 해도 재상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간직 잃어버리고 막 슬프다 이러잖아. 초나라는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춘추전국 시대의 진나라 군사들은 뭔지 알지?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게 장수되는 길이야.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건 목이야. 목을 잘라서 많이 끌고 와야 돼. 목으로 해결했어. 그래서 진나라 병사가 무서웠다는 게 뭐냐면 머리를 잘라오는 수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자르면 되는데 죽어있는 것도 다 잘라와. 그래서 100개를 잘라오면 50개 잘라오는 사람보다 진급이 빨라. 그리고 그때 부인도 그래요. 한비자를 읽어보면 나와. 부인이 전쟁이 일어나잖아. 진나라의 부인들은 이랬어. 드디어 공을 세울 기회가 왔어요, 여보. 이런 분위기야. 베트남전 파병이랑 좀 비슷해. 돈 벌어오라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진나라가 무섭지. 진나라 병사가 한번 지나가면은, 무기 없어요. 시체. 수급이라고 그러지.
수급 같은 거. 그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그런 식의 지금 경쟁 구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 피해 형이상학을 본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유학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 대통령 앞에 청와대 앞에서 잘 그래야 되거든. 인구가 줄어든다. 이거는 정사를 못 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낳고 또 낳아야 되거든. 피가 이어져야 돼. 피가 협소해지잖아. 자식보다 부모 세대가 더 많고 할아버지 세대가 개체수가 더 많잖아. 이렇게 줄어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사를 잘못 핀 거가 되는 거야. 왕은 황제는 무슨 역할을 해요? 모든 가문들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모반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모든 귀족들과 모든 그런 사람들이 개체수가 늘어나게 하는 거야. 농사 잘 짓는 것처럼. 피해 형이상학이 뭔지 아시겠죠? 자, 이 발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그게 유학자들의 생각이야.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중요한 게 나는 현재 2017년 이 시점의 피해 흐름의 한 단면이야. 여기서 이기적인 거는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죽어갈 거고 내 피를 이은 내 아이가 그 다음으로 흘러갈 거야. 여러분들도 그 발상 지금 가지고 있다? 아이 난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이 세상에 하나 남겨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 중에 하나가 초월적인 게 하나 있거든. 나 뒤진 다음에 세계를 꿈꿀 때 동양 사람들은 피해 형이상학을 가지고 있다니까. 나 제사 모시는 관념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모실 때 있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귀찮아지겠지만 나이를 더 먹으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 제사를 지내면서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낼 때, 살아있는 할아버지가 지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 나도 뒤지면은 영원성을 획보한다니까. 뒤에 아이가.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는 거야. 아들이든 딸이든 데려와서 인사하라고 시키는 거라고. 보험이거든. 나는 단명해서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나이를 더 들어봐야 돼. 저 결혼 안 했죠? 안 했죠? 안 할 거지? 60, 70대 가지고의 느낌이라니까. 강하게 살면은 별거 없어. 그냥 가면 돼. 60, 70대에서 외로움이 든다니까. 딴 집에는 할머니라고 와 오는데 나는 아무도 안 와. 그리고 심지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남편도 없어서 나 아플 때 누가 데리고 가? 그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보거든. 특히 비구니 스님들한텐. 비구니 스님들이 나이 들면 너무 힘들어해. 비구보다 훨씬 더 힘들어해요. 막 짐 되는 거 같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금 자식 때문에 서연 엄마도 고생하잖아. 근데 이렇게 눈 감고 뒤질 때 있잖아. 딸을 딱 보면 또 딸이 또 새끼를 치면서 내 피가 흐르는 거와 같은 그 묘한 느낌이 기독교의 천국과 다른 느낌의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서 유학의 핵심은 제사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를 안 지냈을 때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야. 굉장히 세속적인 철학이다. 계령난신은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지만 노노에서도 제사를 지내거든. 산천에도 제사 지내고 제사를 지내. 제사라는 관점에서 묘한 저 하늘에 있는 영원성이 아니에요. 강물처럼 흐르는 피해 형이상학 같은 거야. 여기서 영원성을 꿈꾸는 거야.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야. 어떤 걸 결정을 할 때도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혹여 후손이 살아간다면 내가 충절을 다하는 거는 우리 가문을 빛내는 거예요. 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대에서 입신양명이 뭐야? 나의 몸을 세워. 피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강 중에도 이렇게 흘러가다가 아주 예쁜 절경을 만들듯이 그 절경으로 그 강이 기억되잖아. 그곳 폭포는 너무 멋있다고. 기억나죠? 내가 거기서 몸을 딱 세우는 거야. 거기 피의 흐름에. 그래서 이름을 떨치는 거야. 자기 몸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는 거야. 요게 유학자들의 모토예요. 그러면 피가 이뻐지는 거지. 한강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강과 이름 없이 흘러가는 실개천과의 차이는 크지. 그 제사를 지냈을 때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요, 돌아보면 유학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제사 지내잖아. 응? 여자들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지. 공자서부터 그랬는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라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많이 만들되 참여는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기본적으로 공자님이 그랬잖아. 그리고 공자는 이혼당하고. 뭐 어쨌든 그래서 까먹지 말아야 된다고. 명절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제사 모셨고 어른들 만났던 그 많은 것들에 피해 형이상학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부모들도 당연히 그러지. 너 왜 시집 안 가니? 너 취업했니? 이런 거 물어보잖아. 짜증나게. 이건 뭐냐면 이 피해 흐름이 흘러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는 많은 피들이 모여 있잖아.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없어질 피들이 이렇게 보면서 씨발 이게 강이 흘러갈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아니 저 당숙이 뭔 생각에 왜 나까지 걱정해가 아니라 피가 흘러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갔다 온 거야.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 방법적으로는 요새 또 뭐야 개신교로 약간 틀면 돼. 제사 안 모신다. 제사를 안 모셔도 또 천국 얘기 나온다. 인간은 영혼을 꿈꿔서 문제야. 그 만하게 기원이야. 젊었을 때 사진 찍어보고 그거 계속 보는 것처럼 병신도 아니고 나이 들면 살도 찌고 그러는 것을 또 몸이 추레하면 또 사진도 안 찍어요. 또 계속 찍어두면 이렇게 변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 뭐 이러면 되는데 꽃핀 거 사진 찍고 벚꽃이다라고 그러지만 벚꽃이 뭐 며칠이나 펴요. 한 10일 피나. 나머지 300 며칠은 그냥 시커먼 나뭇가지인데 그건 또 보지도 않고. 어쨌든 피해 형이상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조 때 서학, 카톨릭, 예수회죠 정확하게. 예수회가 들어왔을 때 왜 조선조에서 그렇게 치열했는지 이해되지. 그리고 왜 예수교, 야소교, 서학 그때 예수회 서양에서 쩌리 취급받았던 게 예수회거든. 주류가 아니라서. 거기서 쩌리 취급받으니까 어떻게 동아시아라도 가야지. 그래서 예수회가 국내에 들어온 거야. 마테오 리치도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 장로교가 많지.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주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교는 쩌리거든요. 쩌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쩌리는 그 사회에 못 사니까 딴 데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왔다고. 그렇게 왔을 때 많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민중들.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당신들처럼 가난한 사람, 창녀, 매춘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렇죠? 양반집 부인들, 여자들, 소인과 여자가 서학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첨예한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지? 심지어 뭐라고 저주했는지 알아요? 이 목회에 나온 사람들은 천국에 가겠지만 천주시리를 필사한 사람은 천국에 가겠지만 당신들 남편들은 교회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간다. 와 이거 이제 복수열전이지. 그래서 사실은 그 바닥에는 천주교와 실학의 그 바닥 그러니까 서학과 유학 그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야. 그거를 막 학술적으로 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사를 금지해서 여러분들도 그러지. 왜 서양 것들인데 미풍양속을 공격해? 그리고 뭐 서양 사람들이 개 먹는 거 우리 개 먹는 거 싫어하잖아. 왜 개 먹는 거 왜? 이런 차원에서 볼 일은 아니에요. 그럼 왜 남일 하듯이 보지?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서학 들어왔을 때 한번 흔들린 거야. 그래서 이제 반격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물론 기독교도 남자 중심이에요. 예수서부터 하나님까지가 성이 다 남자야. 의미 없어, 사실. 똑같은데 가부장 체제 A와 가부장 체제 B가 만났어. 뭐 그 정도 차이지 뭐. 어쨌든 종교적인 걸 가지면 안 돼요, 여성들은. 피해 형이상학도 가져도 여러분 살면 비천해질 거고 천국의 형이상학을 가져도 비천해져. 야, 이게 없어야 돼 그냥. 뭐 그럼 뭐가 있어야 되지? 뭐 그냥 살아요. 그냥 뭐 이런 거. 아니 뭐 권력도 없는데 무슨 이데올로기가 뭐가 필요해. 그냥 그 뭐 지킬 게 있어야 이데올로기도 필요하지. 아니 뭐 회사를 만들어야 사훈도 필요하지. 뭐 회사도 없는 사람들이 사원 만들어서 뭐해. 나중에 만들어요. 권력 잡으면 그때 가서 만들어야지. 지금 사원 만들어봤자 의미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만들어? 기득권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잖아. 회사를 만든 다음에 사원을 만들어야지. 그냥 뭐 만들어봤자 추접스럽잖아. 왜 만들었어? 그러면 언젠가 여성의 세상이 될 거라서 만들어놨어요. 불쌍하다. 그 어쨌든 요거 기억을 해두면 돼요. 이해되죠? 이제 명절 때마다 피해 형이상학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야. 아이 더러워라.
생생지휘역이라는 단어는 외워놔야 돼요. 생생 뭐라고? 낳고 낳는다, 낳고 낳는다, 낳고 낳는다. 꽃도 피고 낳는다. 자, 그래서 신유학은 그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 꽃도 그렇잖아. 어느 게 예뻐? 꽃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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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예쁜 거고, 개가 강아지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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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예쁜 거야.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게 하는 게 예쁜 거예요. 바닥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서 어떤 이제 상태 안 좋은 학자들은 유학이, 신유학이 생명의 철학이다, 이런 개소리를 할 때 경악해요, 나는. 이들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피해형 이상학이야, 피해형 이상학.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두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진짜로 나쁜 새끼들 많아요. 생태 철학적 가치가 있다는 둥, 뭐 주역 보고서 뭘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어쨌든 이렇게 불교가 와서, 아, 오늘은 진짜 말 많다. 그래서 송시대, 송나라 시절에부터 불교가 극성으로 이제 퍼진 거잖아. 불교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죠. 낳고 낳는 시스템이 아니야. 아, 불교가 수행할 때 보면 뭘 피우지, 무소유하지, 재산 같은 것도 버리고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사실 유학의 반대야. 묘하게 반대야. 유학의 반대가 기독교도 있다, 형이상학으로는. 근데 불교는 형이상학적인 건 아닌데 강력한 나예요. 피가 뭔 상관이야? 나는 나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나라고. 나로서 살다가 내가 죽는 건 아는데 나는 나로서 살 거야. 왜 내 삶을 내대로 못해? 이게 사실 불교의 정신이거든. 내가 붙여든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모든 면에서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불교가 나아. 근데 힘들어요. 보험의 논리는 없어. 보험의 논리는 없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스님들은? 제사를 누가 지내줄까? 그냥 다비식 정도 치르는 게 다다. 제가 제일 아련하게 슬픈 게 뭐냐면 동학사 갈 때. 계룡산 있잖아요, 계룡산. 동학사가 비구니 사찰이라고. 근데 거기 그 초입구 주차장에서 나서 그냥 쭉 주구장창 올라가면은 직진을 하다 보면 동학사가 나온다고요. 동학사가 나오는데 동학사를 이렇게 가다 보면 옛날에 물이 많아서 개천이 항상 동학사 옆도 찼는데 지금은 물 많이 좀 안 흘러요, 그쪽에. 그러면 이렇게 교량이 있어.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정상으로, 계룡산 정상으로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우측에 동학사가 있고 여기 사찰 담벼락에 보면 고양이 한 두세 마리 있을 거야. 지금도 있을 거야, 걔네들. 사찰에 돌아다니는 누가 버렸나 보지? 그 스님들이 이렇게 먹이 주고 키우는 애들이 거기 오만한 고양이 하나 있어요, 거기. 그 새끼 아주 오만하다. 지가 사찰에 있는 고양이라고 가오 잡고 있는 고양이가. 어쨌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쪽에 다리가 몇 개 나오거든, 동학사 앞에. 건너가면 부도탑이 있어. 스님들이 죽으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리 만들고 유골 만들어가지고 돌 상자에 담아가지고 탑을 세우는 게 부도탑인데, 사찰에 딱 가면 보통 우측에 있다, 우측에 있는데 비구들, 남자 스님들 탑은 굉장히 커요. 여자 스님들은 동학사는 이렇게 낮아. 왜 낮을까? 그 여자들이 날라야 된다, 다 돌을. 그게 보여, 아련하게. 그래서 이렇게 작아. 그래서 사실 그 동학사를 지나가면 내가 제일 인상 깊은 거는 거기 항상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거든. 저 통도사를 가면은 이건 진짜 석가탑 다부탑이에요. 남자 스님들은. 근데 스님들이 보면은 자기 선배 할머니 스님이 하면 자기들이 다 다비식을 해야 되잖아. 그 많은 돈을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 스님들이 했을 거야. 지금은 시주 받은 돈으로 누구 시켜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하는 그저 꼭두 할매 같은 스님 죽었던 것보다 더 높이 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낮아. 그래서 사찰에 딱 가보면은 비구니 사찰은 부도탑이 낮아서 아련하다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아휴, 참 비구니 생활도 여자라서 힘들다. 죽었을 때 좀 탑이나 높이 좀 사는데. 또 그런 게 얼마나 그래. 왜냐하면 그렇게 요번에 열반에 드셨던 어느 할머니 비구니 스님도 자기 젊었을 때 또 비구니 스님 모셨잖아. 모셨을 때 돌 같은 거 날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 자기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위축되는 것 같아. 어쨌든 동학사 나중에 가봐요. 그러니까 좀 저 남자 사찰 좀 가지 마. 성적인 판타지가 있어서
내 제자 중에, 후배 중에 하나가 되게 영민하고 똑똑하거든?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의를 딱 했어, 강의를. 강의를 했는데 여학생들이 자기가 여자라고 무시한대. 여학생들이요, 철학 강사 중에 여자가 강의하면 무시한다. 무시해. 남자가 하면은 괜찮고. 이게 뭐야. 사실은 비구 사찰에 가봐요. 다 여인네들이지. 그래서 저 비구니들이 살기가 힘들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다 남자 스님한테 다 돈 다 바치고 기와불사 거기서 다 하고. 그러니까 비구니 사찰 지금 몇 개 남은 게 뭐가 있어. 좀 큰데. 동학사는 괜찮고 그런데 비구니 사찰 딴 데도 많은데 굉장히 궁핍하게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자기 목소리 내면은 사찰에서 쫓겨나거든? 큰 스님이 쫓아내버린다고. 그럼 못 먹고 살자. 여자가 머리 깎고 스님인데 어디서 살아? 그러면 친정집에 찾아가야 돼. 자기 엄마한테. 그래서 암자 만들어준다고.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49제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구니 사찰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할머니들을 보고 그래. 제발 같은 여자로서 그러지 좀 말자고. 비구 사찰은 그 남자 스님들은 그랜저 몰고 다니고. 동학사 주지 스님이 그랜저 본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랜저가 오면은 타이어라도 삶아 먹어야 될 판이야. 참 진짜 특이하다. 그것도 성적 판타지가 있어 보면은. 남자가 더 영민해 보이고 설법 잘할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조금 좀 그거에서 슬퍼. 그래서 나중에 동학사 가면은 부도탑 한번 가봐요. 그러니까 보통 사찰에 부도탑 한번 봐. 그 다음에 동학사에 가보면 가서 부도탑도 좀 쓰다듬어주고. 뭔 얘기하다가 동학사가 나왔지?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오늘 저 유학이 대충 잡혔잖아. 여러분들 중에서 저 옛날에 저 공자 맹자 순자 뭐 이런 거 안 들은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요약을 한 거예요. 깔끔하게. 자, 우주론 쪽으로 확장된다. 우주론 쪽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불교도 기억을 해야 되죠. 불교에 기억나는 게 여러분 이거 기억하자. 일체 유심조 기억나지? 일체가 다 내가 만들었다라는 건데 원효 비유를 또 간단하게 들자. 원효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으니까. 해골물이었잖아. 달게 느꼈고 그 다음에 해골이라는 걸 알고 개웠잖아. 이해돼요? 마음이 이 세상을 낳는다라고 원효가 비유를 들었던 게 그 경험이거든. 그런데 마음이 못 만드는 거는 이게 진짜 힘들어.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해골바가지든지 바가지든지 간에 그거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야. 그게 해골바가지라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만든 거고,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만든 거고, 좋은 그릇에 든 물이니 달콤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만든 거고,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이니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만든 거야. 하지만 그거를 만들지는 못해. 무슨 말인지 아나요? 그거는 뭐지? 그러니까 뭐냐면 해골바가지야 물그릇이야. 해골바가지야 물그릇이에요. 그거는 뭐야? 해골바가지인데 역겹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가 만만치가 않아. 이해돼요? 그게 힘든 거야. 불교에서 내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 내 만지고 뭐 이런 그것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야. 해결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세계를 마치 우리 영화가 딱 틀어지면 여기 카메라 있잖아. 여기 필름 돌아가잖아. 여기 저 영상이 필름 있고 이 필름에 있는 게 여기 막에 스크린에 있는 건 다 가짜지. 이 영상이 이게 진짜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된다.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아유, 요게 그래서 힘든 거라고. 그래서 진짜가 해골바가지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해골바가지는 뭐랑 같이 가? 역겹다와 같이 가는 거야. 그걸로 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더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맑은 그릇이다, 이쁜 그릇이다. 내가 몸살 걸려서 몸이 뜨거우니 먹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달게 보이는 그게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불교는 쉽게 이해되지. 그래서 철학으로는 뭐냐면 아이디얼리즘이라는 거. 이걸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간념론이라고 그러거든. 아이디얼.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데아에서 온 말이야. 이데아주의야. 이데아주의. 그러니까 우리 저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까 저 영화 스크린 그 영상의 비유를 하면 돼. 해겔이 그렇거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절대 정신이 드러난 거에 불과하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불교를 초창기에 이해할 때 원효의 그런 구절을 보면 아직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많이. 불교는 절대관념론이다. 일체유심조니까.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어내니까 관념론이네?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보는 거는 불교를 죽이려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봐도 돼. 유학자들처럼. 유학은 절대관념론으로 몰아요. 이 세계는 엄연하게 네 마음으로 짓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으며 네 마음으로 짓지 못하는 계절이 있으며 네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있죠. 내일 소풍 간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소풍이 제대로 가지나 비 오는데 그런 엄연한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 바깥에. 이해되죠? 불교의 출발은. 근데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일종의.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누군가를 공격하려면 일단은 그런 식으로 몰아놓은 다음에 죽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죽이는 거야. 출발은 아니에요. 역겹지 않은 해골바가지 물은 뭐예요, 그럼?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역겹지 않다, 역겹지 않다. 목마르지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런다고 먹는다 그래서 구역질이 안 나오나? 진짜 역겹지 않아야 돼. 여기 진짜 더럽게 말하기 힘들어요. 대충 뭔지 알겠어요? 있는 그대로 봐요. 여러분의 편견,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기억들 이런 걸로 보지 말자. 왜냐면 우린 도처에 그런 걸 보잖아. 불교에서 우리가 알라야식 기억나지? 히말라야 할 때 알라야, 저장식. 그걸 끊어야지 된다 그랬잖아. 바수반도 세치는. 해골바가지는 뭐예요? 처음 본 해골바가지를 누가 해골바가지 알까? 영화도 많이 보고 무슨 뭐 이상한 영화들 보니까 뭐 피 나는 거 썩은 거 이런 거 많이 보니 해골바가지다 이러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걸 끊어야지. 그게 그 해골바가지 물뿐만이 아니라 사람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가 매력적인 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자유로워지는 거지. 해골바가지니까 그 물 못 마시고, 요거는 신발에 들어있는 물이니 그 물 못 맞고, 요거는 지가 좀 살았던 것 같으니 그 물 못 먹고, 이러다가 죽어버리지? 목말라서? 에?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지. 이해되시죠? 그게 힘들어요. 어쨌든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간념론이라고 몰아. 자, 이게 간념론은 이렇게 실시하면 돼. 나 보여요? 나 보여? 눈 감아봐. 안 보이지? 눈 떠봐. 이럴 때 주장하는 건 역시 내 눈이구나. 야. 눈 감아봐. 눈 감았을 때 나 있어요 여기? 뭐 요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헷갈려지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간념론에 빠진다고. 결과적으로는 다 나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구나. 강신주 눈 감고 강신주가 여기 있다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고 습관이다. 아래야식이다. 거기 앉았으니까. 여러분 눈 감고 있을 때 제가 저쪽으로 해서 졸라게 도망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불교를 간념론으로 모는 거야. 몰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은 일체유심조를 간념론으로 몰아가. 이 세계를 지 마음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되니까. 불교를 비판하려면 어떻게 돼? 아니야.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 자신과 내 마음까지도 이 세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불과해. 우린 그렇게 크지 않아. 이걸 설명해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진 거야. 내가 만드는 주체가 아니라 난 만들어진 존재야. 일단은 만들어줬고 내가 뭐 세계를 보기는 하겠지만 부모가 없으면 나는 태어날 수 없었어.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민해도 부모의 섹스 현장이 기억나는 사람. 나를 태어났게 했을 그때의 섹스 현장이. 기억 안 나지? 뭐 그런 것처럼 그 세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간념론을 비판하니까 간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작다를 보여주면 돼. 간념론이라 비판하면 내 마음 먹기에 세계는 다 달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나의 마음이 너무 커지지. 유학은 불교를 비판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네 마음은 의외로 상당히 작다.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볼 거야. 너 그래 네 마음이 깨어 있어가지고 살아있지만 너 잠잘 때는 세상은 없어지냐 그럼 병신아? 너 잠잘 때 살쾡이도 돌아다니고 바람도 불고 솔개도 날고 이러지 않아? 이게 이렇게 되면 간념론의 반대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신유학자들이 이제 출발을 할 때는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념론이 아니다를 보일 때 이들이 핵심적으로 끌어온 개념은 기야. 이 기라는 개념을
빼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배웠지. 주리론, 주기론, 주리론, 주기론, 이기론 이런 거 배웠지. 신유학의 핵심 개념이 두 가지인데 이와 기야. 이기거든요. 이기. 요게 핵심인데 불교랑 이기려면 뭐가 강조돼야 돼? 기. 이라는 건 원리, 도리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요거 중요하다고.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장행거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자, 장제 보세요. 기에 대한 얘기 하나씩 읽어볼 필요 없고 시간 관계상 1048페이지 봐봐요. 이 사람의 도식은 아주 쉬워. 기로 설명한다? 기가 있는데 기가 상태가 두 가지가 있어. 태허. 크게 비었다.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야. 사실 터도 허공계라고 그러거든. 공기 알아요? 공기? 공기 알지? 비어있는 공기. 이렇게 허공. 허공은 안 보이잖아. 투명하고. 이해되죠? 허공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있어. 이것도 재밌어. 손님인 모양, 객형. 저걸 뭘로 비유하냐면 물, 얼음으로 비유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얼음 알잖아. 호수의 얼음이 얼잖아. 호수의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물이 되지. 물에는 형태가 없지만 얼음들은 형태가 있잖아. 그게 객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음덩어리라고.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죽는 게 아니야. 흩어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태허 객형, 태허 객형, 태허 객형, 태허 객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물은 여기서 여러분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물은 다 물만 있으면 안 보인다. 물이 있고 옆에 뭐 나무도 있고 물가도 있고 그러니까 물이 구별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물만 있고 얼음이라고 생각해봐. 얼음 모양 있죠. 별 모양 얼음도 있고 뭐 샤베트 같은 거 만들거나 무슨 빙가리 만들 때 모양 있잖아. 우리는 다 그게 다르잖아. 나의 모양, 장원이의 모양, 서연 엄마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 우린 다르다고 그러지만 기라는 입장에선 다 같은 거야. 녹아버리면 기로 가. 녹아버리면 물로 가듯이. 이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태어가 눈에 안 보이는 기가 모여서 객형이 되고 객형이 녹아서 다시 기로 가. 우리는 우주가족이야. 우리는 한 가족. 동포라는 말이 뭐냐면 배가 같다 그랬다고. 장행거가 제일 좋아하는 말, 장제가. 동포! 우리는 배가 같아. 우린 자궁이 같애다. 우주의 자궁 속에서 태어났어. 우주의 자궁 안의 상태가 태어야. 그리고 우리가 산출된 게 객형이야. 다시 이렇게 돌아가. 이해되죠? 불교에서는 생각 못했던 거.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자. 다시 돌아간다. 이해돼요? 드디어 이제 리얼하고 굉장히 유물론적이어 보이는 도식이 나온 거야. 이 장행거가 이걸 만든 거예요. 너희들 이거 설명 안 되지? 뭐 이러는 거야. 제사를 지내는 것도 기 가지고 설명하고 기가 귀신이랑 관련됐는데 기라는 건 돌아올 기자와 같아. 에? 기자와 돌아올 기자가 같은데 잘 봐요. 왜 제사를 지내냐면 제사의 논리는 뭐냐면 영혼이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저 벚꽃이 폈잖아. 한 1년 지나면은 또 벚꽃이 피지. 똑같아. 사람이 오늘 뒤지잖아. 1년 지나면 비스무리하게 돌아와. 농도가 희박하게. 죽었을 때 기의 농도가 밀도가 100 정도면 다시 돌아올 땐 90, 2년 뒤에는 90, 85. 이다가 한 30년 지나면 거의 안 돌아와. 이해돼요?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는. 저 기 가지고 설명한다? 이게 돌아와. 그래서 문도 열어놓고 이러는 거야. 문 열어놔야 돼요. 문 다 닫아놓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야. 처음에 제사 지낼 때는 좀 흠양을 하는 거야. 흩어졌던 기가 그때 일시적으로 모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설명한다고. 장행거의 논의가 뭔지 아시겠죠? 자, 이 도식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신유학 역사에서 계속 흘러가는 도식이에요. 바닥에 저변에 이게 깔려 있어. 객형, 태어. 자, 이제 나왔다. 객형인데 태어의 수준에서 전체 기의 수준에서 사유하는 사람이 군자예요. 객형인데 객형이 전부고 객형 사라지는 거를 연연해버리고 슬퍼하는 것들이 평범한 인간이야. 장행거에서는.
그래서 장행거 책 중에 정몽이라는 편에 보면 대심편이라는 편이 있는데 거기서 그래. 마음을 크게 해서 기차원으로 가자. 여러분들 객형이에요, 객형. 객형에 집착하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알지? 얼음에 집착하는 것처럼 멍청한 게 어딨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 굉장히 섹시한 그림 나온다. 객형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사사롭다고 보는 거야. 사사로운 건 진다. 유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과에 보면, 호숫가에 보면 다양한 얼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건 다 녹는다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얼음 모양인 거야. 얼음. 태어난 건 호수에서 얼음들이 응결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원이가 내가 태어난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녹지. 녹아서 또 사라져. 그게 우리가 죽는 거야. 죽을 게 뭐가 있느냐? 무슨 소린지 알죠? 뭐 이런 식의 생각인데 섹시하잖아요. 아니 별로 섹시하진 않아? 심플하잖아. 세상을 보는데. 형이상학을 믿는 거는 좋아하는 건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상태는 안 좋은 거야. 뭐 이게 뭐 설명을 해줘.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지. 설명한다는 게 더 많아요 사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장애인 거는 자신한 거죠. 일체유심조? 지랄하고 있네. 이 세상을 모두 만든다라는 마음이라는 게 뭔데? 저를 잘 보세요. 우리 개인으로 들어가자. 우리의 정신의 측면이 태어의 측면이고 육체의 측면이 객형의 측면이야. 여기서도 맹자는 그대로 살아나요. 태어가 를 따르고 마음을 따르면 군자고 대인이라고 그랬지. 객형은 작은 거잖아. 이거 가지고 맹자 해석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이해되죠? 우주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근데 까먹지 말아야 될 거. 객형이 없는 상태는 없어요. 태어인 상태는 없다.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 하지만 사라지지. 사라지고 난 다음 무슨 에너지 보존 법칙 비스무리해. 그러니까 하나가 뒤지며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왜 이걸 강조하냐면 주자가 이것 때문에 비판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생생이 아니잖아. 돌려막기냐? 어제 작년에 졌던 꽃이 다시 죽어가지고 오늘 핀 꽃이 그대로 되면 어떡해? 오늘 핀 꽃은 작년에 핀 꽃과 달라야 되잖아. 그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는 낳고 새롭게 낳는 거지. 계속 이렇게 정적으로 돈다? 이게 뭐냐 이거. 이러면 너무 허무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자가 비판하는 거예요. 대충 그림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허무주의가 뭔지 아시겠죠? 뭐 이런 거 약간의 허무주의가 있잖아. 살아서 뭐하냐 씨발 어차피 녹을 거 뭐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나 죽어야 누가 또 태어나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주자는 거기서 딱 반대를 하는 거야. 우주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다. 올해 핀 꽃이 작년에 핀 꽃은 아니다. 근데 장행거는 이 우려가 있다고. 작년에 핀 꽃과 올해 핀 꽃은 별 차이가 없다. 물론 장행거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닌데 주희는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희로 딱 건너가 보자. 1052페이지 보세요. 이거 봐. 이 세계는 나오죠? 이 세계는 만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있다. 이해돼요? 이 세계는요. 여기서 세계라 하면 천지를 얘기한다. 천지는 생물을 마음으로 삼는다. 이 세계는요. 묘하다. 뭔가를 낳는다. 꽃을 낳는다. 낳은 거, 꽃이 낳아서 생긴 그 꽃이 지는 거는 만물의 뜻은 아니다. 그거는 태어난 그 개체의 탓이다. 낳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계속 낳는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랬다고. 그리고 사람과 사물들은 각각 이 세계의 마음, 천지지심이다. 이 우주의 마음을 얻어 그것으로 자기 마음으로 삼고 있다. 이해되죠? 여러분의 마음은 뭐야? 우주의 마음을 닮은 거지. 낳는 마음. 자, 그러니 죽여서는 안 된다. 살려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아이를 계속 낳자라는 얘기까지는 할 필요도 없어. 누구를 죽이지 않는 마음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거를 주희는 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인은 두 사람 관계의 뜻은 아니야. 이제 주희가 이해하는 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낳게 하는 게 인이 된 거야. 이제 의미 부여가 달라진 거야. 내가 장원이를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지심이다. 우주의 생물지심을 받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내가 내 아이를 낳는 것도 포함하는 거야. 내가 저 부인과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새끼를 치고자 하는 마음이 들잖아.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잖아. 우주의 생물지심이 나한테 있는 거야. 천지지심이. 오케이. 그거 포함해서 태어난 거를 살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제자를 만났으면 제자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이 잉태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천지가 이 세상의 만물들을 낳게 하는 마음을 나는 마음이 가지고 있다. 장행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태어가 있고 객형이 있는데 내 마음이 태어라고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마음의 요소가 태어고 내 몸의 요소가 객형적인 거라고 그랬잖아. 똑같은 거야. 우주를 낳는단 말이야. 이 세상은 생생지역이잖아요. 주역이 그랬잖아. 낳고 또 낳고 꽃은 또 피고 지더라도 또 피잖아. 지는 거, 개체가 죽는 걸 천지는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 자리에 새로운 꽃을 필 수 있으니까. 주인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방향은 뭐야? 낳는 거야. 까먹지 말아야 돼요. 생이라는 글자. 낳는 거야. 장행고는 어땠어? 기계적으로 놀죠? 태어객형, 태어객형, 태어객형. 여기까지만 얘기하거든? 그런데 장행고를 딱 보면서 주인은 얘기하는 거지. 주역을 봐라. 생생주의역. 이 세상을 봐라. 뭘 낳는다. 왜 낳는다가 중요하냐면 불교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낳는 거야. 불교는 불모니까. 장행고가 얘기했던 거 보세요. 뭐 에너지 보존 법칙 비슷하잖아. 허무하고 불모적이지. 자식을 왜 낳아요? 어차피 뒤지는데. 상관없다. 그 자식이 또 새끼를 칠 거다. 새끼를 쳐서 뭐해요? 걔도 죽잖아. 또 새끼를 친다. 생생주의역. 한 아비와 어미가 죽는 거는 그걸로 보면 안 된다. 다시 아이를 놓을 거고 그 아이가 왜 걔도 죽을 텐데 왜 낳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피해 형이상학이라고 했잖아. 그 아이가 또 새끼를 칠 거다. 새끼를 칠 거다. 꽃이 졌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 꽃나무에서 그 다음에 또 꽃이 필 거다. 또 꽃이 필 거다. 이해되죠? 방향은 낳는 거야. 생이라는 글자. 주의를 이해할 때 딱 한마디. 생. 생은 두 가지지.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생이고 또 하나가 죽이지 않는 것. 죽이지 않는 거니까 잔인하지 않는 것. 인이 그거야. 옛날에 공자는요, 두 사람의 관계, 너 말 어눌하게 해야 돼, 새끼야.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유지되지. 이랬잖아. 주의 오면 형이상학화가 되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것. 살려내는 것.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요게 인이다. 요게 사랑이다. 애를 낳고 나서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되고 속을 썩이지 이러지만 그 새끼가 또 손주 낳고 또 새끼 치고 새끼 치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학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무 심기. 나무 심으면서 그러잖아. 증손자가 쓰겠지. 우리가 못 가진 정서예요. 절대 못 가져.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어른들은 어떻게 했냐면 뒤질 거잖아. 뒤질 거니까 영혼을 꿈꾸면서 한 5대 D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괜히 뭐 땅에다가 돈 묻어놓고 뭐 이런 거. 뭐 해가지고 나중에 편지 하나 써놓고 딱 보면서 이걸 읽는 후손은 보아라. 뭐 이런 거 써놓고. 이해돼요? 생이라는 글자. 두 가지예요. 존재론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우주가 너희들을 낳았으니까 최소한 너희들도 낳아야 되잖아. 이걸 잘 봐야 돼요. 부모가 나를 낳았듯이 우주가 나를 낳았어. 우주라는 거는 내 부모라고. 그래서 사실 장행고도 그 얘기 했다. 하늘은 내 어미고 땅은 내 어미예요. 그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동포다. 왕도 없고 누구도 없다. 이 얘기를 하거든. 유학계 좀 위배되는 얘기를 해. 그래서 장행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그때 나온 말이 바로 동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민오동포 이거야 한자가. 민중들은 나와 같은 배다. 와! 공잣대는 있을 수 없어요. 소인은 소인이고 대인은 대인이거든. 신분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 그런데 이걸 기로 딱 설명하는 순간 어차피 민중도 기 아니야. 더 확장할까요? 개구리도 내 동포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모기도 내 동포야. 낳고 낳잖아.
심각해요. 모기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유학자들은. 모기 함부로 잡으면 안 돼. 내 동포들이니까. 그래서 장애인 것 속에 언뜻 다 있어요. 이 장제라는 사람 속에. 그 장제의 철학을 아까 얘기했지만 기철학이라고 그러잖아. 기철학. 기로 가지만 설명하고. 아까 주의 기억나요? 생이라는 거 이거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이거를 리라고 불러요. 이게 리야. 이게 리가 가진 근본적인 의미예요. 이건 안 보이니까. 뭔지 아시죠? 리. 그래서 저 유명한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 내가 옛날에도 그랬잖아. 팔의 리는 뭐야? 뭐 잡는 거지. 주자의 설명이에요. 주자어리에 나온다. 뭘 잡는 거잖아. 다리의 리는 뭐야? 걷는 거지. 제자가 질문했다 그러잖아. 선생님, 물구나무 쓸 수 있잖아요. 물구나무 서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주인은 이렇게 오래 못 간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또 이것도 비유해. 부채의 리를 얘기해. 부채의 리. 부채의 리를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거야. 부채는 어떻게 써야 돼요? 천천히 펴서 붙여야 되지. 그걸로 모기 잡으면 부채 망가져 안 망가져? 잡을 수는 있지만 부채가 오래 못 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리라는 건 뭐냐면 부채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야. 부채 하나 있었는데 망가지면 어떻게 해? 나 망가지잖아. 에? 팔로. 그래서 동양이 재밌어. 서양의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은 막 정해져 있잖아. 그 동양은 유도리가 있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오래 못한다. 오래 가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 그래서 옛날에 주자어리 읽었을 때 그런 게 너무 많아. 부채의 리가 뭔지 아시겠죠? 부채는 부채로 상관은 있는 게 아니다. 나와 관련돼 있다. 관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미가 있으면 자식이 있잖아. 어미가 있다면 자식이 있는 거지? 그냥 외워봐봐. 만물 무독 필유대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홀로 있지 않고 반드시 짝이 있다. 우리 옛날에 음양 배웠죠? 남자가 있으니 누가 있어? 여자가 있지. 어미가 있으니 자식이 있지. 응? 음양이 있잖아요. 자석 얘기했잖아. 부채가 있다 그러면은 부채 자체로 서양은 분류한단 말이야. 그걸 연구한다고. 부채를 분해해보고 구조도 보고 이러잖아.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요. 주자학자는 최소한 부채를 보면서 나랑 무슨 관계인고? 이해돼요? 그래서 부채를 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부채를 어떻게 써야 됨을 아는 거고 부채는 인간한테 어떻게 써야 됨을 아는 거야. 여기 서연이 엄마를 딱 보면은 이 여자를 볼 때 이건 그냥 늙어가는 여자구나.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서구적인데 동양은 이 여자는 먹고 이 여자는 내가 어떻게 관련을 맺어야 될까? 이해돼요? 이 엄마와 서연이에요. 내가. 관계의 엄마의 리이기도 하고 그건 자식의 리이기도 해. 같은 거란 말이야. 부채는 어떻게 써야 되는 일을 아는 거는 내가 부채와 어떤 사람인지도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리에 대해서 이것도 외워둬야 돼. 외워둘 것도 많다. 내가 나예요. 내가 나다. 외가 바깥이야. 합일이 되는 거다. 리의 정의가 내외 합일이라고 많이 써. 부채 있잖아. 부채가 있고 내가 있잖아. 이해되죠? 서양은 다르다니까. 이 부채의 질량이 얼마고 밀도가 어떻게 되고 성분이 뭐고만 연구하잖아. 나랑 무관하게. 근데 동양은 그렇게 연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놈은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인 거야? 사실 돌아봐. 어떤 물건을 보면은 우리 그 옛날에 그 이상하게 토속 에로티시즘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게 정확하게 동양적 발상이야.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이고. 남자를 봐도 남자는 뭘까? 이 남자를 내 삶에서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게 리를 찾는 거야. 이 남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이 여자로서 어떻게 또 작용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 부채의 리를 안다라는 건 부채를 내가 잘 쓰는 거이기도 해.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모르는 건 왜 몰라? 아니 저 선풍기를 어떤 꼬맹이가 처음 본다고 그래봐. 서양은 괜찮지. 묘사해봐. 그럼 묘사할 수 있지. 이게 돌고 있어요. 이러잖아. 전기가 들어와서 이런 거 쓸모가 없다고. 더울 때 쓰는 겁니다. 이거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외 합일질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써줘야 된다. 선풍기 계속 안 쓰면은 모터가 썩어요. 자동차랑 똑같아. 자동차를 보고 집에 놔두면 자동차인가? 동양은 아니라고 봐. 안 써도 오래 못 가요, 자동차는. 내외 합일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리의 의미에 주자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야. 생의 의미도 있고 내외 합일되는 거 보이진 않아. 어디서 보여? 팔은 뭐? 팔의 리는 뭐? 물건 잡는데. 물건 안 잡아도 돼. 물구나무 서도 되는데 물구나무 서면 오래 못 가. 리를 어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마가 아니야. 해도 돼. 하지만 오래 못 가. 그게 유명하게 맹자서부터 내려온 거야. 경과 권 알아요? 권도라는 말 들어봤어? 경과 권. 수수불친 나왔다고. 맹자에 나오는 구절이야. 수수불친. 남녀는 손을 잡으면 안 돼. 형수와 손을 잡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예야. 형수의 손을 잡으면 안 돼. 그때 제자가 맹자한테 물어본다고. 형수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되는데 그게 권이라고. 그때 권을 항상적인 경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주자는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리는 생이니까. 살려야지 된다. 최고 신급을 마련하는 거잖아. 평상시 형수의 손을 안 잡은 이유도 형수 손 잡았다가 썸 타버리면 집안 개박살 나잖아. 그럼 나 죽고 형수 죽고 쫓겨나고 개판되잖아 집안이.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이 살아보자라는 거지. 형수를 가만히 보면 여자네. 여자일 뿐이야. 이렇게 보는 순간 모텔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 형수다. 형수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형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내가 시동생인가? 내 뭐가 되지? 이 사람이 얘가 형수면 난 뭐야? 시동생이지. 시동생으로 뭐 해야 될 도리를 아는 거야. 자식의 도리를 알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 아버지의 도리도 아는 거야. 내외 합일질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양극이 있잖아. 양극에 자기장 양이 얼마인지 알면 음극도 똑같아.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물론 인간 중심주의예요. 이쪽의 사유로. 근데 좀 많이 다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외워. 그러니까 내외 합일질이가 뭔지 알겠죠? 물구나무 서서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그거를 표현을 이렇게 한다. 무리한 일이라고. 무리가 이거예요. 무리하다. 근데 무리한데 할 수 있어. 이해되지? 서양은 이해 안 맞으니까 실패야! 쫄딱 망해! 이런 거. 무리하다. 그런데 무리수를 써야 될 때가 있어. 형수가 물에 빠지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때 갑자기 형수의 손은 잡을 수 없어. 이래버리면 죽이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자가 생각했던 이해는 여러분들이 장행거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 발상이 두 가지가 들어온다. 살린다. 관계를 활성화한다. 부채를 부수거나 내가 더위에 찌들어 죽으면 안 되지. 부채가 죽으면 어떻게 돼? 내가 덥잖아. 다리가 잘리면 나는 잘 못 걷잖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같이 살자고 하는 짓이야. 생이라는 글자를 기억해놔야 돼. 그건 눈에 안 보이지. 부채 보고 생이 보여? 안 보이지. 나 본다고 생이 보여? 안 보이지. 여름에 부채를 붙였을 때. 그러면 이제부터 파장이 이제 커진다. 제자가 있고 내가 선생이 있는데 이렇게 붙일까? 얘도 살려야 되잖아. 그럴 때는 선생이 여기가 문간이고 선비집에 보면 이쪽에 조그만 그 들보창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건너가지는 않는데 이렇게 문 열어놓고 이렇게 구경하는데 대나무도 있고 얘는 문으로 들어오고 그럼 가급적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시원하잖아. 이해돼요? 그렇게 확산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부채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부채서부터. 그 주자를 처음에 잘못 공부하면은 주자는 유학은 아니에요. 공자랑은 달라. 공자는 이런 생각 안 해. 그 발상은 너무나 멋있어. 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알아요? 제자가 그러잖아. 다리의 리는 걷는 데 있다. 제자 중에 나 같은 애가 있었나 봐. 주자 제자 중에. 선생님 물구나무 써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때 주자가 당혹스러울 거 아니야. 그때 주자가 오래 갈 수 없다.
참 막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돌아보면 동아시아 유학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정신의 어떤 실용주의, 어떤 현실 감각, 그리고 무리하다라고 그랬을 때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잠시 무리수를 써도 되고 잠시 무리해도 될 일이 있어. 대신 무리한 일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만 해야 돼요. 한 1시간만 무리수를 쓰기.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서 집에 가는 건 한 30분만 하기. 그래서 또 한 번 해서 내 팔의 리는 걷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팔아장 나는다고. 이게 그 감각 아시겠죠? 장행거와 마찬가지예요. 장행거가 우주로 열어놨잖아. 우주로 열어놓은 것 때문에 주의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맞다. 내 마음이 세계를 만들진 않아. 나는 만들어진 존재야. 부채가 만들어졌듯이 나도 만들어진 존재야. 부모가 나를 만들었고 스승이 나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나는 만들어진 존재야. 그 만들어진 작은 존재가 내 마음인 거야. 그리고 내가 꽃을 만들지는 못해요, 인간이. 꽃을 함부로 지게는 못해. 지게로 해서는 안 돼. 내가 꽃을 만들지는 못해. 내가 저 앞집에 있는 아이를 내가 태어나게 하지는 못해. 하지만 그 아이를 죽이지는 않을 수는 있는 거야. 잔인하게. 이해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 꽃이 태어나서 제대로 수명을 다해서 지는 것까지가 우주의 뜻이고 천지의 뜻인데 중간에 인간이 부대끼게 해가지고 미리 지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주의예요, 주의. 처음에 대학원 시절에 주의를 읽었을 때는 많이 속았어요, 제가. 그래서 석사 때 박사학위 논문으로 주의로 써야 되겠다. 이랬다가 한 달 만에 아니다. 뭐 이랬지만 멋있는 데가 있지 않아요? 주의의 매력은 여기에 있어. 제가 떠들었던 이 주의의 매력을 아쉽게도 조선조 유학자들은 하나도 파악을 못해요. 개념적이고 도식적이야.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주자의 리얼리티는 있어요. 주자가 존경받는 이유. 여러분 방금 지금 들었을 때 지금 이 얘기가 뭐가 나빠? 무슨 말인지 알죠? 뭐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것도 인으로 생각하는 거야. 네가 군주도 생각을 하면 너 살고 군주 사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너만 살고 군주 죽이는 길로 가느냐? 무슨 말인지 알죠? 자연과의 관계도 다 확장되는 거야. 물론 이걸 열어놓은 건 장제예요, 장행거. 장행거가 우리는 모두 기의 자손이다. 하늘의 기, 땅의 기가 합쳐져서 만물이 태어났고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랑 배를 같이 한다. 동포. 포라는 게 여기 뱃속이거든. 자궁. 우리는 그 우주라는 거대한 하늘과 땅 사이의 자궁 속에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장행거가 이 도식을 만들었고 주인은 거기에 하나 더 붙이는 거야. 낳는다. 이 세상은 무언가를 낳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옆집 아이나 구름도 못 만들지만 꽃도 못 만들고 나무도 못 만들겠지만 천지가 여러분들을 낳게 했으면 천지가 이 세계의 천지의 마음이 진짜 부모잖아. 그러면 천지의 마음에 대해서 효를 다해야 된다면 꽃을 함부로 지게 하면 안 되고 사람 함부로 해치면 안 되고 나무 하나 함부로 꺾으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발상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는. 근데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고서 군군신신 부부자자를 정당화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져, 이게. 왜냐하면 이 정도면 진골, 성골 이런 마인드가 더 좋지 않아요, 사실은?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려면? 근데 이미 모기와 나도 같아.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버린 거야. 물론 확장을 시키니까 불교랑 싸울 수는 있지. 불교는 일체유심조라고 그랬잖아. 노골적으로 이해한, 간접론으로 이해한 거. 불교와 싸우다가 공자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게 신유학이에요. 무리수지. 그래서 그 죽은 공자를 살려내려고 나중에 실학이라는 학파가 대두하는 거야. 에? 불교와 싸우려다가 공자 죽어가는 것도 모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크단 말이에요, 도식이. 어쨌든 다산 정약용이나 청나라 때 대진이나 후기 유학 신유학 끝날 때쯤 돼서 서구 문명 들어오기 전에 실학 발달하잖아. 그때 모든 실학자들의 고뇌는 이런 거예요.
유학은 어디로 갔나? 철두철미하게 공자를 지키겠다고 성벽을 쌓고 방벽을 쌓고 형이상학 체계를 만들었는데 거기엔 빛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그 안에다 가다 놨던 공자라는 화분은, 그 꽃은 시들어버리고 있는 거야. 이 겉에 있는 걸 해체하지 않으면 공자는 죽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진보한 도식 있잖아요. 기독교가 타락해도 원래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이슬람이 타락해도 원래 이슬람은 그게 아니다. 원래 예수님의 뜻은 그거 아니다처럼 유학이 살아나가는 방법이지 뭐. 원래 공자는 그게 아니다. 몇 년 전에 그 책 썼잖아. 어떤 사람이 그 베스트셀러 됐다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기억나요? 그거 엄청 팔렸어, 그 책. 뭐 그런 책도 쓰고 그러죠. 공자가 죽어야 뭐 나라가 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의미가 없어. 조선 사람들한테 공자라 함은 중국 사람이 성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린 성인인 거야. 아쉽게도. 그리고 단재 신처를 했잖아요. 유학이 들어오면 조선의 유학이 돼야 되는데 유학의 조선이 되고, 불교가 들어오면 조선의 불교가 돼야 되는데 불교의 조선이 되고, 무슨 주의고 뭐고가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돼야 되는데 주의의 조선이 된다. 이건 우리의 패턴이기도 하다. 최근에 기억나시죠? 데리다나 들레즈가 유명하면 우리의 들레즈와 데리다가 돼야 되는데, 마르크스가 유행하면 한국의 마르크스가 돼야 되는데 마르크스의 한국이 되고, 단재 신처가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는 조선조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이. 뭐 똑같은 것 같아. 공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어. 항상 바뀌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거죠. 대충 주자와 장행거의 차이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 대표 이경식입니다. 컴퓨터라고는 전원 버튼밖에 모르는 딴지스가 있다면 저희 컴스테이션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랖 넓은 옆집 아저씨처럼 친절하고 상냥하게 컴맹으로서의 탈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치거나 물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의번호 011-892-5568로 연락주시면 컴맹 탈출 작전 성공! 딴지 마켓에 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합시다. 장행거의 장행거는 네 얘기가 없어. 긴데 기 안에 아마 주의가 있었던 얘기를 다 넣었을 거야. 태허에서 물에서 얼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이라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걸 더 세분하게 분절하는 거예요 주의는. 근데 리라는 개념을 알았잖아. 이제 장제가 끝나면 주시의 자장 안에 있다. 왕양명서부터 모든 철학자들은 주의가 체계화시켜놓은 요 범위 내에서 움직여요. 태계, 율곡서부터 모조리 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심지어 주의를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 하지만 리에 대한 한 가지 개념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기는 장행거의 느낌에서 기억해야 돼요. 사라진 것 같지만, 개체가 사라진 것 같지만 완전히 물질적으로 사라진 건 아니다. 흩어진 거다. 하늘에 구름 있잖아요. 구름 보면은 길을 잘 알거든. 네. 갑자기 구름이 딱 생기지. 이해되죠? 그리고 흩어지지. 산에 가면 그거 본다. 사실 그 발상이 중국의 기론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는구나. 없었던 거에서 기가 확 모여서 구름이 생기고, 조건이 다 돼서 흩어져 버리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없었었던 그 공간이 또 구름이 또 만들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리는 뭘로 기억하냐면 주의한테 있어서는 살린다, 살리는 방향성.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낳는 것도 되고 태어난 걸 죽이지 않는 것까지도 되는 거야. 살려놓기. 그러니까 살리는 걸 유지하기. 이해되시죠? 그 리기의 관념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보세요. 1057페이지 봐봐. 2장짜리가 있지. 지금 우리는 우주론만 얘기했고 주희의 유명한 심성론과 수양론을 얘기를 안 했거든. 다음 주 강의를 할 때는 이 원문을 읽을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풀었지. 저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 원문을 번역해. 이 가장 중요한 원문이거든. 요거를 완전히 번역했는데 이 구조를 봐야 돼요. 요것도 봐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강의할 때는 요거 먼저 요 심성론. 지금 우리는 굳이 바라보면 뭐 본 거야? 일종의 우주론, 형이상학 받고 이제 인간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주자가 공자가 그랬잖아요. 성과 천도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 그랬잖아.
근데 주의가 지금 방금 본 게 천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우리 내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는데 우리를 포괄하고 있는 이 전체 우주에 대해서 공자는 얘기 안 했고 우리 저 안에 마치 무의식처럼 아주 심오한 본성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형이상하게 되려면 뭘 얘기해야 돼요?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있죠. 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본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미루어 짐작이 되지. 천지생물지심이 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길었던 이유는 일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물구나무를 서면 오래 못 간다. 이 얘기만 좋아하고 나머지 얘기들을 할 때는 피곤해요 지금.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래도 주자를 흥미있게 강의한 거예요. 이 이상은 안 돼. 이 이상은 안 돼. 다음에 심성론 부분의 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여행 다닐 때 사당 같은데 유학자들의 서원 같은데 가면 현판에 붙어있는 단어들이 다 여기 나온 것들이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주자를 꿈꿨기 때문에 주자 오류 주자책에 나와 있는 거를 현판에 다 써. 그래서 사실은 주자를 조금 공부하면 아는 척 할 수 있어. 지방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주자가 했던 말이네. 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 그러니까 오늘은 뭘 살펴봤냐면 공자가 천도에 대해서와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이야기, 말을 어눌하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말을 어기고 장행거서부터 신유학자들은 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본성에 대한 얘기는 불교에서 자랑했던 자성청정심론이랑 거의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심성론, 우리 마음 깊이에 있는 심성, 그거에 대한 논의를 다음 주에 시작하면서 먼저 이거부터 조금 좀 살펴볼게. 지금은 재미가 없을 거지만 계속 공부하다가 저 안동 같은 데 가서 할아버지 하나 만나면 기억을 잘 더듬어요. 할아버지한테 리를 잘해. 도리를 지켜야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할아버지 부채의 리가 뭐예요? 물어보던가. 팔의 리는 뭐예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서 오늘 얘기를 하면 돼요. 할아버지 주작은 그렇게 경직된 게 아니에요. 무리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요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들을 붕괴시킬 수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들을 붕괴시켜서 뭐 하냐라는 이런 느낌도 들어. 말 섞으면 아주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뭐 알아서들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본성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이제 보면 돼. 이 강의는 벙커원 어플에서 동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벙커원 라디오